광숙 씨, 그 사람 좀 찾아줘. 제발. 아직 살아있다면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녀의 떨리는 손 위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와중에도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장모 박정수 여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잔인한 마법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서서히 앗아가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죠. 특히 노년의 삶에서 기억은 때로는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LX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 마광숙은 차분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정수 회장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요즘 통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즘 통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되어서요. 마광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박정수 회장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희미한 도심, 야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깊어질수록 머릿속의 기억 조각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흩어져 갔지만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얼굴만큼은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죠. 그건 바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숨겨야 했던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 즉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힘겹게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듯 간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좀 찾아줘. 제발. 아직 살아있다면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녀의 떨리는 손 위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을 기억하지 못하던 박정수 회장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찾는 걸까? 마광숙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찾는 사람이 혹시 오강수와 관련된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노인의 간절함은 마광숙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름, 그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철저히 봉인되었던 숨겨진 진실이 지금 한 노인의 마지막 간절함을 통해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등장은 독수리 오형제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불러올까요? 박정수 회장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웠던 박정수 회장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사진 한쪽이 찢어져 있어 얼굴이 온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련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고 어떤 만남은 운명처럼 다시 얽혀 새로운 비극을 예고합니다. 이 모든 실타래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정수 회장의 병실에서 마광숙과 오강수가 박정수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얼굴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오강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단서가 필요해요. 혹시 그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름이라도.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엔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단편적인 기억들을 힘들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이재원, 내 첫사랑이었어. 내 아들의 아버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를 잃어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마광숙과 오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재원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박정수 회장 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 이 엄청난 비밀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제가 그토록 찾던 제 친아버지인가요? 제 외할아버지인가요? 오강수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오강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섬광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네 외할아버지는 따로 있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너에게도 소중한 사람일 거야. 박정수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억에 홍수의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고 오강수와 마광숙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튀어나온 단 하나의 문장.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내게도 소중한 사람일 거야. 이 미스터리한 말은 오강수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이 혹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부모와 관련된 비밀일까? 숨겨진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둡게 묻혀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박정수 회장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재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고, 안타까운 이별, 미안함 등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유년기에 살았던 보육원의 이름과 당시 보육원 원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내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오강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광숙과 오강수는 즉시 이재원이라는 인물과 박정수 회장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아들은 사고로 위장된 납치를 당해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과정에 장미애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박정수 회장의 아들이자 LX 호텔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그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자신의 아들을 박정수 회장의 손자로 둔갑시켜 LX 호텔의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박정수 회장과 이재원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재원 또한 제거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재원은 사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마광숙과 오강수는 이재원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수소문 끝에 이재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한방병원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인적이 드물었던 곳. 마광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병원 특유의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혹시 이재원이라는 분이 이곳에 계신가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늙은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원 씨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여기 계셨던 건 맞아요.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고 몇 년 전 홀연히 사라지셨죠. 아마도 기억의 조각을 찾아서 떠나신 모양입니다. 마광숙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이 기억의 조각을 찾아 떠났다면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원장에게 이재원이 즐겨 찾던 곳이나 특징적인 습관이 있었는지 물었고 원장은 그가 병원 뒤편 작은 산책로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늘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강수는 한봄과 함께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얼굴로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강수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원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강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너희 부모님은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겪으셨단다. 사업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했고 누군가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으셨지. 그때 너희 아버지가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으셨단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너는 원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분이 혹시 이재원이라는 분이신가요? 오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재원 씨가 내 아버지란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이곳에 맡기며 신신당부하셨어. 내 아버지가 꼭 너를 찾아올 거라고. 오강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아버지가 박정수 회장의 첫사랑인 이재원이었다니. 그리고 그의 기억이 지워진 채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오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애가 오강수를 빼앗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박정수 회장의 아들인 오강수의 친아버지 이재원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치매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재원의 이름을 되뇌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재원의 행방을 더욱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이재원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한방병원의 원장이 알려준 단서, 그가 즐겨 그림을 그리던 산책로를 단서 삼아 마광숙은 주변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은 작은 마을의 허름한 미술 작업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백발의 노인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이젤 위에 노인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찢어진 사진 속 아이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마광숙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실 문을 열자 붓을 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아련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재원 씨, 맞으시죠?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재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맞나? 그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은 자의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사진과 어린 오강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박정수 회장님이시고, 이 아이는 회장님 아드님, 그리고 회장님과 이재원 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장성한 오강수 씨가 되었고요. 이재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응시하며 멍하니 손을 뻗었습니다. 네, 아들? 그의 입에서 떨리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해일처럼 밀려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재원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재원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마광숙을 따라 나섰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병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재원아 하고 희미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마광숙과 함께 이재원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재원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흐릿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재원은 박정수 회장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박정수 회장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수야. 정수. 오랜만이구나. 이재원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었던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박정수 회장의 얼굴과 그녀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이재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미안해.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오강수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재원과 박정수 회장의 모습에서 오강수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재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오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오강수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깨진 거울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과거의 영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오강수를 품에 안았던 순간, 박정수 회장과의 행복했던 시절, 이 극적인 만남은 박정수 회장의 치매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이재원과 오강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수 회장,
이재원, 그리고 오강수. 세 사람이 끊어졌던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이재원과 오강수를 다시 만났지만 그 만남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잠시 호전되는 듯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재원 역시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오강수는 친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요양병원 정원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강수와 그의 친부모, 그리고 한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깊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수야, 보고 싶었어. 내가 내 진짜 손주라니 꿈만 같구나.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박정수 회장은 오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오강수는 박정수 회장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강수는 친부모와 친할머니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장미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봄은 언제나처럼 오강수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이재원과 오강수의 얼굴만은 또렷하게 기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냅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강수, 한봄, 마광숙, 오천수, 그리고 이제 함께하게 된 이재원이 독수리 술도가의 상징인 독수리 조각상 앞에서 함께 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활기찬 독수리 술도가의 모습과 푸른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가족은 수많은 폭풍을 겪어냈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술맛처럼 깊고 진한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오형제는 배웠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독수리 오형제의 이름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